대기업 왜 이러십니까? 오늘 어느 대기업에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몇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보도랑 공고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. 그런데 모두 공수표였을까요? 알아본 결과 오히려 직원 수가 줄어든 곳도 있었습니다. 변호사님, 대기업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게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어음이 부도날 지경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그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에서는 처음으로 LG그룹을 방문을 했습니다. 그때의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9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1만 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작년이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향후 3년간 180억도 아니고 180조 그리고 또 4만 명을 고용한다라고 했는데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꿈은 컸는데 그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어떤 그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장밋빛 그 정사진에 따라 100%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교수님 네. 정말 기대하고 있는 취준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? 예,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. 네.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예측 가능성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부의 당초 경제 성장률 목표가 금년에 2.83%였는데요. 오히려 IMF가 경제 성장률을 2.5%로 낮춰라.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정부가 그 기업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 같은 것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한번 채용하게 되면 부장까지는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정부가 법인세를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.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22% 낮췄거든요. 우리나라는 22%에서 법인세를 25% 올렸어요.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있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는 보통 15%입니다. 법인세가.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고용을 채용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고용에 대한 탄력성도 좀 유지해줘야 되겠고 법인세를 좀 낮춰서 오히려 고용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. 네. 예. 변호사님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3년간 4만 명을 채용하겠다. 아까 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히려 초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있는데요.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실제 삼성그룹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3,2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1,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. 그렇지만 반면에 삼성중공업이나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내지 한 200명 줄어들어서 결국 네. 계열사마다 약간 편차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줄어들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만 결국 비상장 회사의 어떤 채용 규모라든가 네. 아니면은 그 향후의 어떤 2년간의 채용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에 4년 내에 2만 명을 달성할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현재로서는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일자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대기업들이 얼마나 또 일자리를 만드냐가 경제 활성화에 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5%를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해서 나머지 나머지 15%를 수출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한 반은 대기업이고 반은 중소기업입니다. 그래서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기업이 지금 현재 고용은 실질적으로 88%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이 12%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생산의 반 정도는 또 대기업이 생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낙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. 대기업의 순이익이나 경기 활성화가 되면 그 여파가 중소기업에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처럼 대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이렇게 이 고용을 좀 더 확대했을 때 중소기업에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
그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법인세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러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네. 조만간에 채용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오늘 그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